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 송교수입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손자병법 제10편 지형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손자는 먼저 시계편에서 오사를 이야기했었죠. 즉 도천지장법이라는 이 5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천지, 즉 때와 장소를 이야기하고, 또 나머지 도와 장, 즉 장수와 법, 법률, 이 3가지를 같이 엮어서 또 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 이 3가지 대분류하여 설명을 잘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위 맹자가 이야기했던 천시불여 지리요 지리불여 인화라. 천시가 아무리 좋아도 지리만 못하고 지리가 아무리 좋아도 인화만 못하라 라고 맹자는 인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편 지형편에서는 인화 중에서도 용병을 어떻게 잘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천지, 때와 장소, 즉 지리에 있어서는 이 손자병법에서는 지난 시간에 행군편과 이번 시간에 지형편,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구지편, 이 3편에 나누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형편으로서 이 지형은 장수가 잘 알아서 유익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6가지의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통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편이 갈 수도 있고 적군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곳으로서 먼저 높고 양지 바른 곳을 점거하고 군량미의 수송을 편리하게 하면 그 전투에서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 이러한 지형을 통형이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궤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궤형이란 가기는 쉬우나 돌아오기는 아주 어려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의 방비가 허술할 때 가서 우리가 공격을 하면은 승리를 할 수 있지만은, 적의 방비가 강하면은 만약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돌아오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니 불리한 장소다, 그렇게 여기 궤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형은 이 편이 공격해도 불리하고 적군이 공격해도 불리한 곳, 이러한 장소를 지형이라 한다 하면서, 이런 장소에서는 적이 비록 이익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내가 진격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일단 후퇴한 뒤에 적이 반쯤 왔을 때에 그때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A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A형은 이 편이 먼저 점거를 하면 반드시 방어를 충실케 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하며, 적이 만약에 먼저 점거한 경우에는 그 방어가 충실하면 공격하지 말고 방어가 허술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5번째, 험형의 경우에는 이 편이 먼저 점거하면 높고 양지 바른 곳을 점거하여 적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적이 또 먼저 점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철수할 것이며 공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번째로 원형의 경우에는 전장이 멀어서 양군의 전력이 비슷할 때는 서로가 도전하기 어려울 것이며 싸워도
이익이 없을 그런 땅을 원형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릇 장수는 적절히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과 그 다음에 용병의 관계를 잘 활용하여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손자는 이 편에서 천지 즉 때와 장소보다는 오히려 인사를 더 중요시 여겨서 여기는 그 장수의 과실로 생기는 6가지의 폐해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천년재해가 아닌 지도자가 무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중에 첫째, 주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양편의 전력이 비슷한데 하나의 전력으로 여러의 적군을 공격한다면 싸움하기도 전에 병사들이 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을 주병이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나는 분산되어 공격하고 적은 집중되어 있다면 반드시 분산되어 공격하는 척이 진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병의 경우에는 병사들은 강한데 지휘관이 유약하면은 병사들을 통솔하지 못하며 군기가 해이해지는 그런 군대를 이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이제 한병을 이야기합니다. 한병이란 반대로 지휘관은 강한데 병사들이 겁이 많고 약하면은 상부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여 군은 마치 수렁 속에 빠져서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군대를 한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붕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붕병이라 하면은 간부 지휘관은 성을 내며 장수의 명령에 불복하고 또 이러한 지휘관은 적과 조우하게 되면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제멋대로 싸우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장수가 잘 실정을 모른다면은 그분은 반드시 붕괴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붕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내부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이제 난병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난병은 장수가 나약하여 위험이 없고 또 군령도 분명치 않아서 지휘관과 병사들 사이에 질서가 없으면 패배한다. 이러한 군대를 난병이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우리가 상하 간에 서로한 의기가 투합되어야 되고 또 분명히 명령의 일원하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이 배병은 장수가 적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열세를 가지고 상대편의 우세한 적에게 응전하거나 또는 공격을 하고 또 선봉에 설 정병이 없으면 반드시 패배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군대를 배병이라고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 경우에는 장수의 어떤 무능이라든지 장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6가지의 패배의 원인을 반드시 알아서 장수는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이 장수는 병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장수가 병사들을 사랑하는 자식처럼 대하면은 그들도 생사를 같이 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후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마음대로 부릴 수도 없게 되며 또한 사랑이 지나쳐 명령하지 못하면 군기가 문란해져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보더라도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너무 지나친 사랑은 오히려 자식에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즉 버릇없는 자식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옛말에 손자를 귀여워하면 할애비 상투를 내쫓는다, 뭐 그런 어떤 우리가 속언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공자의 논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인은 다루기가 대단히 어렵다. 여기서 소인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사람들이 덜 된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소인은 다루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면은 버르장머리가 없고 멀리 하면은 원망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 다루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애로부터 이러한 훌륭한 장수들은 부하를 통솔함에 있어서 은혜와 위엄을 같이 갖추어서 부하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좋은 예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삼국지에 읍참마속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죠. 이 읍참마속은 이제 제갈공명과 마속 간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실들을 고사성어로 만드는 거죠. 삼국지에 나오는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전투라고 이야기하면 세 가지 정도의 경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관도대전입니다. 여기는 조조와 원소 간의 싸움이었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적벽대전입니다. 조조와 그리고 연합군인 유비와 손권, 이러한 서로 간의 전투가 일어났던 게 바로 적벽대전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 오장원 전투입니다. 이 오장원 전투는 우리가 제갈공명이 유비가 죽고 난 뒤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제 북벌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제 북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갈공명이 이제 총수가 되어 가지고 직접 진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중 땅, 즉 중국의 위나라 수도인 낙양에 가까이 있는 그 한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그 위나라에서 내려온 장수는 그 대표가 누구 하면 사마이, 즉 중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뭐랄까요, 능수능란하고 아주 노련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조조, 조비, 조회, 조방 4대를 섬길 수 있는 그 정도로 노련한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항상 이 사람을 염려했죠. 저 사람은 굉장히 속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굉장히 이제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염려를 항상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마중달이 이제 삼국지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최후의 승리자가 바로 사마이 중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노련한 사람인데, 이제 이 전투에서 적국인, 즉 위나라의 총수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갈공명은 이제 북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지켜야 될 곳이 그 하나 요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가정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정 전투라고 하는데, 이 가정은 바로 이제 위나라 수도 낙양으로 가는 길목을 지키는 아주 요충지였는데, 이 요충지를 누가 지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었죠.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마숙이라는 장군이 자기가 지키겠다고 이야기 큰 소리를 빵 칩니다. 그래서 마숙은 본래 이 이제 그 제갈공명으로 보면은 친구의 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굉장히 그 마숙 장군을 사랑했죠, 제갈공명이. 그러면서 키워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큰 소리를 치니까 반신반의하면서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숙은 만약에 자기가 그 작전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책임을 지고 죽겠다, 즉 3대까지 멸을해도 좋다,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그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갈공명은
부장 왕평과 더불어 군사 2만을 주어서 가정적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이 마속은 진을 치기를 산 봉우리에다가 진을 친 겁니다. 왜? 이 사람은 고지가 높은 데서 점령하여 있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했는 거죠. 근데 사실 높은 지역에 있으면 급수가 문제죠. 물은 결국 밑에서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생각을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적수인 소위 사마중달이 온 겁니다. 사마중달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적군들이 산 봉우리에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 밑을 봉쇄해가지고 물을 차단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견디다가 결국은 위에 있는 소위 청나라 군대들은 기진맥진하여 도망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전멸을 하는 겁니다. 대패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갈공명이 직접 참여한 전투 중에서 첫 대패한 그러한 전투가 아니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제갈공명이 이제 마숙장군을 불러서 목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마숙장군이 변명을 했죠. 뭐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시인을 했죠.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결국 이제 목을 칩니다. 목을 치고 나서 제갈공명이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장군인데 모든 사람이 또 많이 말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제갈공명은 이렇게 공명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기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게 해서 목을 치고 결국 다시 그 목을 꿰매 가지고 장사를 치러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화로 해서 이 청나라 군대들은 이제 사기 중천하여 다시 전투를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우리가 사랑을 줄 때 우리가 주더라도 또 당연히 위험도 같이 갖추어야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같이 따를 수 있다. 그런 좋은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직에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내가 개인적으로 또 친하거나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사람을 지나치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차별하게 예우를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반감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건 오히려 조직을 깨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항상 무엇이 지도자로서 잘 처신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보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